범죄를 저지른 기고처럼 연기해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죄를 찾아내는 건 식은죽 먹기니까. 산지였으면 좋겠는데. 내 의뢰인은 죄가 없는 피고에 이 법정에서는 특이한 케이스죠. 난 무죄를 주장하는 바이요. 무죄라고요? 무죄? 아이고.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무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든지 신문에 응하겠습니다. 검사님이 좋아하시는 시칠리아 새우살이에요. 새우가 왔다. 와인 페어링은 같은 시칠리아 그릴로 품종이고요. 먹어보자. 우리 건배할까요? 혼자서만 해결을 했다. 아이고, 그러면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윗자리까지 올라갔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바로 그 얘기예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초라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카탈로그들을 챙겨들고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면 아주 힘든 일이었죠. 터벅터벅 걷다가 허름한 계단에서 쪽잠을 자기 일쑤였고, 예, 차에서 잔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아마 제 통장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잘난 척 같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최신 8기통 스포츠카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제발 조심해. 어떻게 해서 윗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 하지만 우리 법정은 이게 사적인 법정으로 사형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사형 가능성이 우리 법정으로 그리고 독보적인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형 집행관 있겠네요? 물론이요. 필렛. 필렛이라고요? 놀랐어요. 아니요, 그분은 와인을 가져와서 술집 주인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분은 영원한 술집 주인이요. 사형 집행관은 단지 부업일 뿐이죠. 거의 명예를 같은.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들어온 지 한 20년이 지났지만. 법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더 이상 들지 않도록 제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기각수 부인과 그런 사이였습니다! 나한테만 진작 말했어야지. 꼰대는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워서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위로해 주었습니다. 기각수의 거실집 소파에서, 나중에는 부부의 침실에서. 세상 일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백을 받아냈다. 자백을 받아냈다. 멍청이. 내 의뢰를 구체적 시간이에요. 그 말을 믿을 게 아니에요. 정말 리얼합니다. 정말 제가 진짜 재판을 받고 제가 진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핑핑 돌고 심장은 쫄깃쫄깃하고 혀는 침이 흘러 넘칩니다. 제가 실제 살인을 저질렀다고요? 어쨌든 저의 제 유무를 떠나 오늘 이 법정과 향연은, 오늘 이 밤은 제 생애 가장 멋집니다. 자기 세계 가장 멋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입니다. 네, 우리가 국가에 봉직할 때 피고들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었습니다. 조인종을 누르지. 기각수 부인이 문을 열고 남편은 오늘 귀가하지 않을 거고 도우미도 외출 중이라고 말해. 그녀는 나이트 가운을 잡고 아니야,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에게 술 한잔 대접하게 놀아 아주 상냥하게 초대를 해. 그들은 이렇게 같이 있게 된 거야. 모든 일에는 운명이 함께하는 법. 아마 처음에는 서로가 유혹하려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부인은 외롭고 무료한 일상 속에서 맞상대가 생긴 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알프레도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낙심한 부인을 슬쩍 안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만도 털어놓습니다. 부인도 알프레도를 안아줍니다. 순간 아연대 같은 뜨거운 열기가 오갑니다.
마침내 한순간에 뜨거운 열망이 실현되고 난 후 알프레도는 기각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심장이 얼마나 심상치 않은 상태인지를 길지 못했고 흥분을 조금만 해도 죽음을 초래하리라는 것을 아내를 얼마나 거칠고 못되게 대하는지를. 그러면서도 기각생은 그건 피고가 실제로 그 직원이 기각세에게 아내 불륜 사실을 전했는지 이걸 몰랐다는 증거인 셈인 거예요. 피고는 스스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망상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물송설입니다. 피고는 자동차 고장에 이어 또 하나의 고장,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알프레도 트랍스가 무죄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변호사의 변론에 반론합니다. 분명한 살인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저는 이제야 확신합니다. 저는 그 직원이 그 꽃내에게 고자질을 하길 바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변호사의 변론은 저를 몹시 실망시킵니다. 아니, 인정시킵니다. 변호사야말로 저를 이해해 줄 거라 기대했는데 그러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조경환 재판장님, 지금 저를 통감하게 다루지 말고 형벌을 내리는 진지한 살인 사건으로 다루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은 아침해가 떠오르는 열광에서 드리는 간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야 비로소 나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흔해 빠진 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따라서 재밌게 보셨나요? 네. 지금부터 바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좌측 연출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출 맡은 하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랍스 역할을 맡은 김명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주인 남명렬입니다. 초론역의 강신구입니다. 쿤머의 김신기입니다. 필렛의 손성호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마이크로. 네, 있으니까 윤모 기자입니다. 러블로스 대제를 보면 끝이 너무도 허망하게 달걀이라든지 계란 하나를 가지고 로마 제국에 멸망하는 것을 그 작가의 마지막 장면도 역시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연출가가 이 작품을 지금 고른 것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법정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아니면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져 있을 것 같아요.
연출 속에서 혹시 지금 현실의 사회를 이 작품 속에 드러내고 싶었던 장면은 혹시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고, 트랍스에게 드리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트랍스가 고르는 재주를 텀블링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원래 디렉션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 장면이 짧게 2번 회전을 했지만 사실 트랍스의 정체가 광대 같다는 생각을 제가 그 동작으로 인해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우스꽝스러운 이 모의 재판을 정말 그 희대의 광대가 이끄는 그런 작품으로 보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극적인 반전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디렉션에 의한 것인지 본인의 창작에 의한 것인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원작 소설을 읽었을 때 이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현 시대의 어떤 법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든 정치든. 근데 이제 연극은 그런 이슈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인간을 담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디레마트가 법의 무력감을 얘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도덕, 양심에 대해서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소설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양심,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좀 더 해석한 거는 이 양심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이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삶을 살고 있는 게 가치 없음, 여기까지도 좀 밀고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작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대해서 지금 시대의 양심으로 다시 얘기해보고 싶었고,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인간의 지금 가치는 무엇인가, 양심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가까지 좀 질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예, 옆돌리는 연출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디렉션이 있으면 그걸 이제 배우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아크로바틱도 배웠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표현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아직 그 마지막 장면이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오늘도 조금 어제보다 바뀐 게 있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서 연출님이랑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근데 선생님께서 인상 깊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번째 줄에. 안녕하세요. 외관객석의 홍경수입니다. 먼저 좋은 공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고 저는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 의상이랑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연출님께 어떤 의도에서 이런 스타일을 연출하시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고, 이런 좀 소품도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설명을 해주시면 원작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남자가 시골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우연히 이제 하숙을 경험하고 있는 시골에 오게 되는데, 사실 이 작품은 지금의 시대를 가져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한 부분이죠.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관객이라 한다면 이 트랍스가 이제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웬만한 이제 자기의 경제 능력들이 있는 상황에서 웬만한 누구의 집에 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이 되게 궁금해야 되고 호기심을 자극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시모네의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저 모습, 일종의 광대 같은 저 모습이 트랍스의 어떤 자극을 1차적으로 자극을 하고, 2차적으로 이제 일단 집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런 법관들 그리고 이제 노신사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있다는 자체. 한마디로 보면 이분들은 계속 부부적 놀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또 한 명의 피고가 우연히 섭외가 된 거죠. 근데 이런 놀이를 함에 있어서 그냥 무료하게 그냥 일상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각자의 엄청난 재미이기 때문에 같이 의상을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을 해봤었죠. 뭐 장치 같은 경우도 마지막 케이크 같은 해로운 같은 경우도 필렛은 대사 중에 사형이 집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있는 상황에서 모의 법정이지만 오늘 드디어 이제 트라프 때문에 사형을 이제 선고되는 날이기 때문에 항상 저게 언제 내려올 것인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마침 내리는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이 이 놀이들을 더 재밌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트랍스를 더 재밌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뒤에 가면 반전이 있지만 그런 장치로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소개해 주시면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녀별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틀에 이 작품에 관람 포인트가 있다라면 어떤 점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람 포인트. 네, 관람 포인트를 만드는 사람이 관람 포인트를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분명의 관객이 있다면 100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트랍스는 과연 왜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결국은 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양심이 꺼렸던 것이 다 해소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걸로 끝났는데 나중에 다른 선택을 한단 말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했던 많은 행동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어쩌면 나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아니었을까?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트랍스는 어쩌면 한 인간들은 나의 삶의 무가치함을 더 크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세 번째 줄 마이크. 중화이고 나온 감사합니다. 저는 연출님과 배우분 쪽 질문 있으신 분께 이 질문의 답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 트랍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보게 만드는 또 이제 자신 반쪽에 만드는 글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 자체가 좀 이렇게 희극적으로 풍자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초반에 나왔던 어떤 남성 클럽에서 좀 희화화된 남성들만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또 트랍스의 죄를 말하면서도 사실 살인죄 같은 것을 잘 변호하는 걸 자랑하고 하는 인물 개개인도 되게 풍자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주인공 트랍스 말고 각자 이 연기를 하시면서 또 연출님이 이 인물들을 연출하시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또 다른 풍자의 어떤 구석들 각각 인물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풍자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가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셨다면 어떤 지점이 있으셨는지 일단 좀 희극적으로 만든 부분은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작 자체도 코미디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코미디로 좀 더 좀 각색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각 역할마다 이제 원래 쇼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독일어로 분노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어 같은 경우는 걱정이라는 뜻이고 필렛은 덩어리, 살덩어리 같은 있고 그다음에 시몬에 같은 경우는 좀 소유를 위해서나 뭐 두루두루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쓰는 흔한 이런 거죠. 이런 지점이 있고
유일하게 집주인은 이름이 없는데 그 지점은 제가 작품을 만들면서 좀 생각해봤을 때는 또 위에 계신 분을 약간 상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물을 해석할 때 집주인을 잘 듣고 마지막에 좀 통계를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하늘에 계신 사람하고 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트랍스는 그야말로 뭐 트랩이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이런 지점에서 조금 희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것은 당연히 연기적인 부분들은 선배님께서 다 해석하시고 하실 거고요. 제가 이제 재각색을 하면서 들었던 부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 시대의 풍자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얼마만큼 더 즐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더 집중하게 되면은 이 풍자나 아니면 시대를 대변하는 것들이 더 제 경험상에서는 그게 더 크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지금 시대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 집어서 대변하게 된다면 약간 그게 더 풍자가 되지 않고 정말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 상황의 이 인물에 더 집중하면 여러 가지들이 함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점을 좀 생각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더 질문이 있으신 분? 이 질문을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품머, 초를 피면서는 각자 그리고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기 강신구, 김신기, 손승호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인의 캐릭터가 본인의 맡은 역할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신구 배우님부터. 저는 그 초른이라는 이름의 그 분노라고 공연을 시작하면서 우리 프로셔널든지 프로그램 홍보를 하면서 그 밑에 가로열고 분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한정적으로 이미지를 홍보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초른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초른도 얘기 좀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초른이라는 이름이 독일어로 그들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그런 정보를 받게 돼가지고 그걸 한 것 같은데 전혀 그 분노라는 거로 인물을 만들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좀 전 질문에서 좀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하면서 트랍스는 온 손님이고 트랍스가 없었다면 오늘 없었다면 저희들끼리 늘상 해오던 모의 재판을 가상의 누구를 두고 가상이 아니죠. 현존하는 인물이 아니지만 그 집주인의 말에 의하면 잔다르크라든지 드레피스라든지 이런 그 인물을 두고서 저희가 모의 재판을 했듯이 오늘도 분명히 어떤 대상을 두고 모의 재판을 했습니다. 이렇듯 저희 노인들이 공직에서 유명한 법조인으로 정년 퇴임을 하고 20년 이상이 흘러가지고 70, 80이 넘어서 서로가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시간 앞에서 서로가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서로 활력을 얻고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모여가지고서 실제 법정에서는 트랍스가 지은 죄가 혹은 이걸 죄로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었고 제가 양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이 실제 이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했던 그 법조인으로 근무했을 때의 그 잣대로서 이 판결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보다 먼저 된 기준은 어떤 양심, 우리 어떤 그런 것들이 우월하고 혹은 또 가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재판 노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재판 노름을 이 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4명의 노인들의 그 인생의 막바지의 그 회환 같은 거, 또
물론 트랍스를 통해서 트랍스의 어떤 대상을 두고서 사형이라는 구형을 내리고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은 거기까지가 우리의 논리이고 그게 트랍스의 어떤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기보다 거기까지가 우리 노인들이 즐거움, 자기의 활력을 찾고 건강을 이겨내고 앞으로의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그날 하루의 만찬과 축제로서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이 늙은 4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그 연민 같은 걸 많이 느꼈었어요. 이 작품을 처음 대했을 때. 그래서 제 역할이 초롱이지만은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모든 배우들이 그런 그 연민과 그런 것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었고 작품 속에서도 그런 것을 담고 싶었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통과. 저는 그 덩어리라고 이렇게 뜻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좀 외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습관이 같아도 좀 풍겨지는 느낌, 이 덩어리 그건 하나의 외적인 표현이고요. 내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랄까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모델이 됐던 인물이 사실 있어요. 실존 인물이었는데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실제 사형 집행관인 요한 라이히하트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 사형 집행을 하면서 사형 집행 도구인 간부대나 올가미들을 연구 개발해서 죄인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죽일 수 있나 이것까지 연구를 했고 그리고 나치 시절에 원래 이 사람이 사람 한 명당 수고비를 받는데 나치 시절에는 월급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 사형 집행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또 엄청나게 벌었어요. 또 이분이 살아오면서 그 직업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늘 죄수를 대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걸 봐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유추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연습하면서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죄인이 죽기 전에 사형 집행관한테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죽지만 당신은 내일 사람을 죽이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형 집행관의 마음 자세나 느끼는 거 어땠을까.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것을 생각을 늘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추측이랄까 상상이랄까 그런 심리적인 것들에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들어오시면 예, 두 번째 줄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경향 명문카노사의 주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작품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메타포를 갖고 있는 작품인 건 보여지는데 이 작품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시고 또 이렇게 재각색하셨는지 그 과정이 이제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계속 식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시몬의 역할이 서빙을 하고 연주도 하고 그거를 사운드와 음향을 대체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출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사형대라고 묘사하는 장면은 오히려 굉장히 아름다웠거나 어떤 면에서 추모하는 의미 곡선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연출에 있어서 의도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시립관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작품을 읽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영화로 따진다면 그 스릴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릴러를 되게 좋아해요. 이 작품 자체가 코미디이자 스릴러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재각색하는 과정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춘 것은 이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작 소설에는 뭐 응급실에 있다가 다음 어디 정원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런 과정을 걸쳐요. 하룻밤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연극은 한 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끝내야 되니까 이 공간 자체를 크다란 어떻게 보면 다이닝 룸에서 이루어진다는 설정을 두고 좀 재각성을 좀 이뤄냈고
단계를 펼쳐 나간다는 플롯이 좀 강한 여기 플롯이지만 어떤 크다란 상황 안에서 이 지점들이 좀 흘러가게끔 하는 지점을 좀 주고서 했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속도감을 가졌을 때 관객들이 좀 더 이게 요즘의 감각으로 좀 빨리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단계를 밟는 어떤 장소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이 혹시 한 번만 말씀 다시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네네. 나누고 계시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신문에다 서빙도 하고 네네. 실제로 굉장히 맛있는 메뉴들이신 것 같은데 원장님 굉장히 메뉴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문에가 그 음악 사운드 담당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으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이제 시몬의 대사에 있다시피 항의이자 걱정을 터뜨려야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충분히 우리 공연을 보고 있는 이 관객들이 좀 그걸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음향의 스피커로 넣는 음향보다는 라이브 연주가 이 만찬에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이 법정하고도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법정에서는 피아노가 있을 수 없고 이 식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을 학원에 동시에 좀 즐기고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단 배우 중에서 먼저 빨리 했던 게 연주하시는 분이 어떻게 뭐라도 연주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서무 배우님이 피아노 연주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연락해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한 번에 재밌게 좀 연출해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코스로 피고석을 만들어주셨는데 사실 추모의 의미처럼 보이는 너무 아름다운 코스잖아요. 그거는 아까 이제 손동호 선배님께서 캐릭터 해석을 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면서 또 주신 건데,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사형 집행관은 솔직히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한 것 뿐이죠. 나치에 이제 가입해가지고 가입했지만, 근데 그 사람이 꼭 했던 습관이 있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한 예의를 갖추면서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죄가 됐든 그런 지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형 집행관이 이 필렛이 이 트랍스에게 단지 누구를 죽인다라는 의미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이 죽음을 어떻게 보면 좀 흥스럽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의미를 두고자 꽃을 좀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다면은 트랍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 번 더 하겠는데, 그러면은 남명열 배우님께 하겠습니다. 거기 사건이 진행될수록 와인이 계속 나오는데 와인의 종류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복잡해진다고 해야 될까? 사건이 깊어질수록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와인 매니아는 아니고요. 연출님이 와인 매니아입니다. 사실 고민했어요. 그 샤도마고 그리고 뭐 샤도 피숑 롱그빌도 나오는데 과연 요즘 뭐 와인 매니아가 많이 빌긴 했지만 그 와인 이름만 듣고도 와인의 가치를 과연 관객이 알아듣는 관객이 몇 분이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긴 했어요. 아마 저 같은 정도의 수준의 와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차례대로 사건이 뭔가가 단서가 밝혀질 때마다 새로운 와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와인을 바라보고 우리가 반응하는 크기에 따라서 아마 어쩌면 그 와인의 가치를 관객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죠. 샤또 마고 같은 경우는 비싼 돈은 한 병에 8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한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흔히 먹을 수 있는 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샤토마고를 얘기해 줄 때 과연 우와 할 수 있는 관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와인의 그 가치만큼 우리의 발견의 크기는 크다. 그리고 우리가 캐치해야 될 단서가 분명한 단서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이 그 와인의 가치를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르크바드의 향기를 맡게 하는 또 원작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원작이 그렇죠. 네. 그 아까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원작의 그 메뉴도 원작에 있는 메뉴 그대로냐고 했는데 저희 원작에 있는 그대로 메뉴를 내고 있습니다. 그 원작 속에서 그 메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레시피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 좀 추가를 한 거는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뉴 보면은 그 소고기 간 요리 같은 걸 만드는데 저기 뭐냐 여기 칠레산 아니면 뉴질랜드산 뭐서 이렇게 음식 중에서 이제 먹는 음식 중에서는 각 세 개의 지역들을 좀 넣어봤고 그다음에 와인 같은 경우는 시간대를 넣어봤어요. 그것은 좀 각색해서 넣어봤는데 약간 그거는 저희 어떤 데는 좀 상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어떤 역사와 장소들을 좀 포함하고 있다. 감히 저희 이렇게 좀 상상을 하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트랍스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즐겁게 보다가 마지막 트랍스가 자살을 합니다. 관객들한테 쉽게 이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트랍스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정말 짧게. 저희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랍스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토론했거든요. 사실 저희는 명확하게 어떤 정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예술은 질문은 던지지만 답을 주지는 않는다. 관객들이 어떤 그런 마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무가치랑 무의미에 대해서 트랍스가 열면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또는 양심, 죄, 벌이라는 대사에 단편적인 아니면 좀 직접적인 어떤 원인들을 조금 표현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랍스가 그 무가치나 무의미를 더 넘어서 그 무가치에 대한 어떤 저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보통.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선 어떤 그런 의지나 의식까지 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연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양심이나 죄나 벌, 어떤 수치심 그런 걸로 제가 연기를 표현하기에는 이게 조금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데 조금 정리가 안 됐지만 배우로서 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가치에 대한 저항.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길게 됐는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다 같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이청민 영상 좀 보세요.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